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은 독특한 나라입니다. 매우 발전한 문명과 시스템이 있으면서도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한국인 오빠를 둔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다녀오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모습과 반면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픔 또한 동시에 봤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지, 그리고 왜 한국에 대해서 더 사랑이 커졌다고 말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8만 명이라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적한 미국 중부 도시에 살고 있는 저는 제시카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가족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에게는 이미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를 둔 여동생이라는 단순한 말은 아니고요. 제 오빠는 한국에서 입양된 형제였죠. 조금은 특이한 상황이죠?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 몇 년간 난임으로 고생하셨고 결국 한국인 오빠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 저를 임신하게 되었고 제가 태어난 것이죠. 머리 색깔부터 피부색 그리고 눈동자 색까지 모든 게 저와는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 오빠였지만 저와는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비록 외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입양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알았지만 우리는 불화 없이 잘 지냈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빠와 함께 보낸 시간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놀이를 즐기고 함께 책을 읽으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오빠는 언제나 저를 잘 돌봐주었고 저를 웃게 만들어주는 착한 오빠였습니다. 다른 집은 남매끼리 그렇게 싸운다고 하던데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죠. 오빠, 이 책 같이 읽자. 제가 말하면 오빠는 항상 웃으며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책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 오빠가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걸 좋아하고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아늑한 가정환경을 벗어나 학교에 다닐 때가 되었고 이 시기 저희 남매는 난처한 질문도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오빠와 제가 함께 놀던 중 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시카, 너희 오빠는 왜 너랑 다르게 생겼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오빠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서로 사랑하면 그게 가족이지. 그 말을 들은 저는 오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빠의 긍정적인 태도는 저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으며 아마 본인 스스로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렇게 올바르게 자라는 오빠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고뭉치에 늘 말썽만 부렸다면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오빠의 뿌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었겠지만 공부도 잘하고 다른 친구들과 싸우지도 않으며 늘 동생을 이뻐하고 챙겨주는 착한 존재. 우리 오빠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 가족은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도 한국 문화를 저희 남매에게 알려주고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고 한국을 접하면서 시야를 더 넓혀주고 가족 간의 이해를 더 깊게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처음으로 저희 가족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경험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더 아름답고 흥미로운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여러 관광지를 방문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빠처럼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한국이 저에게도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아시아 국가에 여행을 가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르고 다른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도 그렇지 않았죠. 오빠가 태어난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시 방문한 것 그리고 오빠가 태어난 이 땅에 대한 축복이 가득 담긴 말씀도 많이 해주셨죠. 이런 한국에서 당연히 좋은 볼거리도 많았고 재미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에 조용하던 밤에 저는 갑작스럽게 고열이 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너무나 급작스러웠고 부모님은 당황하셨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우리가 묵었던 호텔 측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응급실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은 저희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의료진의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 덕분에 금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주변에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심각했던 제 상황이 의료진의 빠른 대처로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제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지독한 독감이었고
이는 미국에서 감염되어 잠복기를 거쳐 한국에서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여행을 멈추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지만 한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덕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한국의 의료 체계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한국 여행을 중단하고 한국의 병원에서 남은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보내야 했지만 돌이켜보면 이 또한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의 기억은 저에게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오빠와의 관계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즐겼고 한식 요리도 같이 하며 한국어도 함께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와 오빠와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빠는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해도 더 습득을 잘하는 듯했고 명문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 진학에 실패하여 우울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오빠가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대로 가버리는 바람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공부를 코치해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학업 성적이 나빠졌고 결국 대학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제 학업을 도와주고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저 또한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지원한 대학에 모두 떨어졌으며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포기하지 않고 저를 격려하였으며 다시 한번 공부에 흥미를 붙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빠가 대학 졸업 후 미국 동부를 떠나 다시 집으로 오게 되었고 이 기간 제 대학 입시 공부를 도와주며 저는 오빠의 도움으로 뒤늦게나마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처럼 명문대학에 입학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최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죠. 요즘 미국인들에게 한국은 최근 트렌드일지는 몰라도 저와 오빠에게는 뿌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원래 오래전부터 한국을 좋아했고 중학생 시절 한국을 여행했던 것을 떠올리고 그때의 사진 앨범을 들춰보는 일은 매우 흥미롭고 좋은 추억이었기 때문이죠. 비록 제가 아파서 고생했던 기억이 절반이었지만요. 그래서 저희 남매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한국 여행을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오빠는 자신의 뿌리인 한국에 대해서 성인이 된 지금 미국인에서 미국인으로 직장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뿌리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경험이 되었으면 하기도 했고 저 또한 제가 대학에서 하고 있는 전공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어릴 때 겪었던 한국의 의료 체계를 더 자세히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즐겁게 놀고 당시 학생 때와는 다르게 자유롭게 한국을 돌아다니며 즐길 생각도 있었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로 한국에 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한국의 구석구석을 다녀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대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거든요. 저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동네보다는 훨씬 더 발전해 있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다양한 것들을 취급하는 수백 수천 가지의 상점들은 어디를 가나 널려 있었습니다. 걸으며 여행을 하다가 목이 마르고 잠시 휴식이 필요하면 주변에 잠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들이 널려 있었고 한국 음식 하나를 생각하고 그 음식을 팔고 있는 식당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인프라가 함께했다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있고 원하는 것, 찾는 것이 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왜 사람들이 도시 생활을 편리하다고 하고 좋아하는지 제대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대도시와 비교해도 몇 단계나 더 잘 되어 있는 한국의 대중교통 체계는 저희가 한국을 여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도와주었고요. 게다가 티머니 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들고 다니며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는 일 또한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오빠가 다정하게 걸어다니며 카페나 식당 그리고 즐길 거리가 있는 다양한 곳에 가게 되는 경우 수많은 한국인들은 저희 보고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유쾌하게 칭찬의 의미를 담아 이야기를 하는 한국인들에게 사실 저희는 남매예요 라고 말하면 하나같이 다들 놀라하며 미안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도 서로 남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커플이나 친구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입양 문화가 그다지 발달해 있지도 않고
유럽인이나 미국인을 한국으로 입양해서 데려오는 사람은 더욱더 없을 테니 저희가 이런 재미있는 오해를 받는 것 또한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공격적인 의도 없이 말을 건네주는 거라서 저희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미국에서도 저희가 커플이나 친구가 아닌 어쩌면 남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빠에게 그리고 저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불쾌한 의도를 가지고 둘이 어떤 관계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날 수 있거든요. 최근 기억은 70대 미국인 할아버지가 저희 보고 아버지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두 명의 여자에게서 동시에 출산하게 했냐며 매우 무례한 발언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지만 동양인의 외모를 하고 있는 오빠에게 가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문제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모가 다른 저에게도 차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관계를 알고 나서 자신이 실수한 것 같다며 미안해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글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던 이야기였지만 오빠의 허락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적어보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희는 한국에서 입양된 오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친부모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한국에서 이런 노력을 해보려는 결정을 존중하고 당연히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양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입양기관을 방문하여 오빠의 입양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이렇게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은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함께 열어본 해외 입양 기록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 단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출생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 길을 함께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늘 웃기만 했고 늘 재미있었던 저희 남매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웃음보다는 진중함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빠의 출생지를 방문하여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빠의 친부와 친모에 대한 대략적인 기록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기록은 없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출생지는 알 수 있었고 그곳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발전이 정말 빠른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과거 오빠가 태어나고 몇 개월간 지냈던 것으로 추측되는 그 지역은 이미 모두 허물어져 있고 엄청나게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최소한 새로 지어진 이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 조금만 더 빨리 왔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나가 버린 일 후회해봐야 소용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센터와 경찰서를 방문하여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게도 오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노력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는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기존에 살던 사람 말고도 전혀 이 지역과는 상관이 없던 새로운 사람이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오래전부터 이 땅에 자리 잡고 살아온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아마 노인층일 것이라고 했고 그 사람들을 찾아 과거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던 저희에게 이 정보는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남매와 그리고 저희 사정을 딱하게 여겨 도와주려는 한국인 아주머니와 함께 이 아파트에 출입하는 노인들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빠의 친부모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러 단서와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실망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몇 주, 아니 어쩌면 몇 달 동안 이곳에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을 찾아 대화할 수 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한국에 계속 머물 수도 없었기에 결국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오직 이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말하는 오빠의 표정에서 너무나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찾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노력해줘서 고마워. 오빠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숙제가 끝났습니다. 숙제를 완료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처음 기대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한국의 입양기관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고 오빠의 출생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오빠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관공서 직원들과
지나가던 한국인 아주머니의 행동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로 저는 제 학업과 관련된 공부 겸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거 한국의 의료체계 속 관리를 받아봤던 저에게 이런 수준의 의료 서비스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 고등학생 때 미국에서 심각하가 아팠지만 한국에서처럼 그런 관리를 받지 못해서 정말 지독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고 이번 기회에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런 학업 관련 질문을 하거나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줄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편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 이미 만날 사람도 섭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전문기관에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을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대생 출신, 약대 출신의 학생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미국과는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빠른 대응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응급실에는 다소 경미한 증상 및 경미한 증상으로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었으며 저는 이쯤에서 경미한 증세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많다면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들어왔을 경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병원에서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너무나 쉽게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응급실에서는 정말 위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그 경미한 환자의 순번을 무시한 채 응급 환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먼저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죠. 의사는 환자의 중증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치료 순번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덕분에 제가 고열에 시달려 병원에 실려갔을 때 대기하던 다른 사람을 제치고 먼저 진료를 받았던 것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병원 예약이 매우 쉽고 대기 시간이 짧았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배려와 신속한 진료를 중시하며 최신 의료기술과 장비를 활용하여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기술력도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고요. 반면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매우 비싸고 절차가 복잡하며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중학생 때 보험도 없는 한국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면 되었지만 역시나 고등학생 때 심하게 아팠던 기억은 악몽과 같았던 것을 경험하면 한국의 제도가 훨씬 더 우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기존에 저희 남매가 알던 것과는 훨씬 더 넓은 세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대단한 나라로 성장한 데에는 분명히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 남매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문화와 시스템은 그 이유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제 오빠를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오빠의 뿌리이기도 한 한국에 대해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남매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에 대한 애정을 더 쏟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데 힘쓰려고 하는 의지를 서로에게서 봤다는 것을요. 성인이 되어 다시 방문하게 된 한국은 이제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빠의 뿌리를 존중하며 한국의 발전과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저희 큰 즐거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오빠는 다시 한번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한국에 체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오빠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